여태까지 제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처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겁니다. 방금 방역당국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제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상황과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나오는 사망자의 최소한 92%에서 95% 정도가 60대 이상입니다. 매일 나오는 사망자의 92에서 95%가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지금 매일 사망자 중에서 5% 정도가 미접종자라는 거예요. 백신의 미접종자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가 매일 나오는 사망자의 65%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면서 미접종자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망의 거의 대부분은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려도 백신 접종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게 되면 오미크론이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이 고위험군을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타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두 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위중증에 빠져서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중증에 빠지더라도 견뎌서 이제 회복되거나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위중증에 빠지더라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이겨내시거나 아니면은 약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시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분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통한 것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전체 사망에서 의료 자원을 소비하고 의료 체계를 압박하고 있는 분들은 60대 이상의 미접종자인데 백신 접종을 통해서는 이분들이 면역을 획득하기 어렵지만 오미크론 감염을 통해서 두 가지 경로, 사망을 하시거나 살아남게 되고 이분들의 비율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연령층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도 위험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되면은 오미크론이 대확산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초기 상황은 나빠졌다가 이후의 상황은 좋아진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벽처럼 나빠졌다가 절벽처럼 좋아지면서 오히려 그 국가들이 종식을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다시 만일에 우리가 꽁꽁 싸매는 전략, 제로 확진자 전략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 접종도 안 하시고 감염을 통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의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이후에도 계속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계속 어떤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내지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런 점을 이해해서 방역의 틀을 짜야지. 그러지 않고 제로 확진자 전략, 무조건 확산되면 안 돼. 꽁꽁 싸매. 이렇게 가가지고는 확산은 막지도 못하면서 좋은 국면으로도 진입을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가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걸 좀 알아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2년 동안에 워낙에 피해가 컸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자연 감염을 통한 항체를 가지신 분들이 일정 부분 이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큰 확산을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사망한 비율은 그 이전의 2년간의 유행과 비교했을 때는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였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지금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60대 이상이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의 유행을 용인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뭐 약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스스로 이겨내든 이겨내면은 그분은 그렇게 싫어하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나 면역을 가지게 생기게 네. 된 거죠.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희생양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희생양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60대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지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지금 상황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전략인 거예요. 그분들은 항체를 가지고 자연히 이겨내서 항체를 가지거나 아니면 위중증으로 빠져가지고 사망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분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가족이나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 정부 브리핑에서도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백신 접종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신문기사와 엮어서 제가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오미크론 자연 감염을 통한 면역을 획득하는 것도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신 겁니까?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의 예, 경우에는. 미접종자와 예,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예. 그래야 종식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왜 말씀이신 그러냐면은 거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위중증과 관련해서 네네. 백신이 작용하니까 괜찮은데 결국 문제는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면은 오미크론 감염을 통해서 예.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우시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킬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사망자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60대 이상 중에서 전체 사망자의 65%가 백신 미접종자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우리가 오미크론의 대유행의 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제쯤으로 시간을 잡을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저는 제가 세판짜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 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잖아요.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예. 그랬잖아요. 하나는 회복되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위중증 사망으로 가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감염이 되면 만일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나 델타에 감염이 되었을 때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쓰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 고위험군에 먹는 치료제를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수롭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대수롭지 않다고 보는 거냐면 겨울 독감 시즌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겨울 독감 시즌에 우리가 요즘에 가보면은 백신 접종률, 즉 독감 백신 접종률이 지금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 접종률보다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타미플루라고 하는 좋은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겨울 독감이 유행할 때도 치명률이 0.1%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치료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지 않는데도 오미크론이 치명률이 약 0.16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게 되면은 0.1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독감에 우리가 몇 백만 명이 나옵니다. 감염자들이 몇 백만 명이 나옵니다. 물론 하루에는 뭐 몇 만에서 몇 십만 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단을 동원을 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30만 명, 예.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죠. 완전히 겨울 독감 시즌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의료 체계를 압박하고 위험해서 사망하는 분들은 60대 이상 미접종자인데 60대 이상 미접종자를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하게 하고 혹시 이분들이 위험에 빠질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약을 투입할 네네. 경우에는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판을 짜서 오미크론 또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역 당국은 아직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예. 다소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자, 이 생각을 공유해 드립니다. 그 오미크론 유행을 먼저 겪은 나라들의 경험을 염두에 두면 이제 오미크론의 이제 정점까지 이르는 기간이 한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27일 정도네요. 네. 영국, 미국, 프랑스, 남아공의 오미크론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27일.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렸다라고 예.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이 네네. 되었기 때문에 한 2월 말 정도면은 정점을 찍고서 조금 잦아드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한 달짜리 정점을 겪었던 나라들은 네. 거리두기 같은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던 국가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걸 좀 방치해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미크론 유행으로 직면할 때 상당한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과 달리 속도 조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초래될지 예.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 이 오미크론 확진자 추이와 그리고 위중증 환자 추이를 봤을 때 위중증 환자가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발생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설 연휴가 지나면 우리나라도 풀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나오는데 푼다고 하고 지금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언론들도 있겠죠. 네, 풀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9시인데 카페 식당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 혹은 12시까지 혹은 24시간 아예 그냥 개방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푸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연휴가 지나고 그 거리두기 단계를 풀면은 더 확진 환자들이 쏟아지겠죠.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오미크론 확진자는 이 유행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혹자들은 너 책임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저는 제가 만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방역. 제가 만일에 책임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모든 방역 패스 다 철폐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을 항체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로 집중적으로 보호하고요. PCR 검사도 이분들에게 영향을 집중하면서 완전히 오미크론 체제로 가버릴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해서 오미크론의 유행 시기도 당기고요. 유행도 압축적으로 하게 하면서 상황은 나빠지겠지만, 확진자 수는 나빠지겠지만, 고점을 찍고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최대한 단축을 해서 그러면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영업 활동도 완전히 다 24시간이 되었든 완전히 다 해결을 해서 오히려 오미크론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세가 우거져서 강풍이 심한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어떻게 끄죠? 예. 그 불난 앞쪽, 불이 번져가는 그 앞쪽에다가 태워서 먼저 없앱니다, 이거를. 그래야 뒤에 오는 바람이 태울 게 없어져서 결국은 이게 불이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정말로 위중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한 것이 그렇고, 만일에 우리가 치료제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선다고 하면은 앞쪽에 불을 질러서 불을 끌 생각을 해야지. 너 왜 불을 질렀니? 불을 지르면 되겠니? 이래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1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확실히 확신이 설 것 같은데, 확신이 서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소위 말해서 대차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역 당국도 지금 네.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입니다.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고,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위중증 환자 추이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면은 이제 그런 전략도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맞불 전략을 하더라도 타는 수풀이 있잖아요. 그 타는 수풀을 비유하자면은 고위험군의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분명히 희생자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분들이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네네. 눈에 밟혀가지고 제발 좀 그분들 백신 접종해달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도 두 분의 보호해주지 얘기를- 않습니다, 이제. 두 분의 얘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백신 접종자도 있지만 부스터샷 그리고 미접종자들을 백신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전략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 감염이 돼서 회복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연착륙시키고 위중증 환자를 관리를 잘 하느냐. 이 투 트랙으로 나누어서 좀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유행이 느리고 길게 이어져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유행을 끝내지를 못하고 소위 말해서 꼴이 잘리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꼴이 잘리기가 안 되느냐 하면은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면역이 형성이 안 된 분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 감염이 되어서 위중증에 빠지고 의료 체계를 압박하는 분은 6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해결을 해야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안 해주시니까 네. 감염을 통해서라도 이분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끝이 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앵커가 지적하신 투 트랙이 맞는 말씀인 예.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통하거나 아니면 감염을 통해서 해결한다. 네. 두 번째는 확진자 양상을 연착륙시킨다. 이거 지금 두 개가 예, 그렇죠. 제- 그렇지 지금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오래 다른 사회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방역 폐소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니까요. 네네. 이거를. 그래서 드리는 말씀. 자, 그러면 첫 번째 백신의 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의 미접종자들 노바백스 이제 우리가 곧 맞을 수 있죠? 네, 관련된 맞을 수 소식, 있습니다. 예, 이제 전해 설 연휴가 주시죠. 지나면 노바백스 네. 백신과 관련된 그 접종 계획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기존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노바백스 백신을 우선적으로 그 접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갑론을박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지금 좀 아주 격렬하게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다수의 전문가들은 근거가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취재가 되면은 제가 추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